헬스장에 가서 근육 키우는 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제일 걱정들 하시는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근손실, 즉 꼬박꼬박 헬스장 가서 만상 찌푸리며 그 무거운 쇳덩이 들어 올리며 진짜 어렵게 만든 자식 같은 근육들인데, 자는 동안 또는 하루 이틀 쉬는 동안 빠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저성장입니다. 제 경우 이제 운동을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는 팔굽혀펴기를 10개도 못할 정도로 약골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일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다 보니 그렇게 생활한 지 벌써 6개월도 되기 전에 이미 몸 여기저기에 근육이 붙기 시작하더니 1년이 지나면서 밖에 나가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제 근육을 보며 부러워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주변의 많은 여자들이 한 명, 두 명 제게 고백을 하는 일들이 생길 정도로 정말 몸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나자 아무리 운동을 해도 예전만큼 근육이 성장하는 게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근육 성장 정체 시기에 들어선 것 같아 요즘 사실 고민이 참 많습니다. 라는 말을 저도 언젠가 할 수 있도록 저도 빨리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데, 여전히 그저 머릿속으로 이런 상상만 하고 계획만 몇 년째 세우고 있을 뿐 아직도 팔굽혀펴기를 10개 이상은 하지 못할 정도로 안쓰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저성장이라는 말은 비단 근육 운동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를 논할 때 자주 언급되는 말입니다. 주로 그 뒤에는 늪이나 덫과 같은 아주 무서운 단어들이 단골로 붙으며 늘 안 좋은 의미로 언급되는 대표 경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제의 저성장 문제가 특히 최근 들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을 포함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지금 저성장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만 살펴보더라도 196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해왔으며 1991년까지 20년이 넘도록 10% 전후의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에 들어서는 성장률이 뚝 떨어지며 2001년에는 4.9%, 2003년 3.1%,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도 줄곧 2%대를 유지하며 지난 70년대 보여주었던 10%대 이상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률을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을 비롯 OECD 대표 국가들 대부분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성장이라는 말은 성공이라는 말과 동의어처럼 쓰여지고 또 이해되기 때문에 이런 저성장 상황은 필연적으로 경제 실패라는 단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성장 소식들을 다루는 경제 기사들을 보면 마치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나라가 망하고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위기인 것처럼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이에 경제 성장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한 도발적인 연구로 미국 경제학계의 주목을 받은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 저성장은 실패가 아닌 오히려 성공의 상징이라고 설명합니다. 앞서 언급한 제 상상 속 근육 운동의 결과처럼 그게 근육 운동이든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든 공부든 아니면 경제든 간에 성장 초기에는 발전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성장폭이 커서 말하자면 성장률이 높지만 점점 실력이 높아지고 높은 단계로 나아갈수록 그 성장폭이 작아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현재 저성장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그동안 너무도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미 그 한계치에 도달해서 이제는 천장을 밀어 올리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휴스턴 대학교 경제학과의 교수이자 학과장인 다트리 볼레스는 이런 주장을 담은 성장의 종말이라는 책을 펴내며 경제 저성장에 대한 지금과 같은 비관론적인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장률이라는 수치가 아니라 질적인 성장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무려 2020년 이코노미스트 올해의 베스트 도서로 선정된 책이며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 그리고 뉴요커 등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주요 언론들에서 강력하게 추천된 책입니다. 추천 이유는 이 책이 담고 있는 방대한 양의 경제학 데이터들 외에도 무엇보다 이제는 경제를 성장 만능주의가 아닌 새롭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논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자는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을 다양한 지표와 방대한 경제 데이터를 제시하며 확인시켜줍니다. 이후 그는 그 저성장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는 각국의 생산성, 산업 구조, 기술 혁신, 정부 정책, 인구, 중국 등 흔히 알려진 경제의 핵심 변수를 거시적으로 분석해 현재 저성장의 진짜 원인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여러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 3가지는, 첫째, 인구 감소와 노령화, 둘째,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빠르게 상품에서 서비스 분야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 셋째는 소득의 불평등입니다. 이 3가지 요소들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저성장은 쉽게 말하면 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그 나라의 성장률, 즉 GDP 상승에 기여할 사람의 수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전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소비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넘어가는 현상 때문인데, 이 부분 역시 그는 이게
이게 저성장의 핵심 원인임과 동시에 해당 사회의 성공의 징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국의 경우에 대비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970년대 전후 한국에서 살던 사람들은 지금에 비해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또 수입이 늘어나자 소비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냉장고도 사고 소파도 사고 또 자동차도 사고 하면서 그렇게 다양한 상품들을 구입하는데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굳이 잘 사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을 구분하지 않아도 모든 가정에 거의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필수품들을 넘치도록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갖추어진 상품을 하나 더 사기보다는 넷플릭스 가입이나 헬스장에서의 PT 수업 또는 다양한 뷰티 및 건강 서비스 등을 구입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소비의 대상이 상품에서 서비스 쪽으로 이동하는데 서비스 산업은 제조 산업에 비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산업. 예를 들면 경제 초고속도로에서 느린 차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 성장률 지표에 덜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배분의 불균형의 경우 이게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성장 둔화의 핵심 원인이 소득의 불평등 때문만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월스트리트 시위나 토마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통해 강력하게 지적한 것처럼 그 승자 독식이라는 자본주의적 패러다임이 이제 너무 극단적인 수준까지 진행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갈 수도 있는 소득이 기업의 대표나 소수의 주주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 보니 부자들이 어느 지역에다 1000억짜리 건물을 사거나 수천억 원을 주식으로 묶어두는 것보다 그 돈이 분산 분배되어 직원들에게 돌아가면 그 개인들은 실질적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그 돈을 쓰기 때문에 이게 경제 성장률 지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책을 읽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작지만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당연하게 저성장은 나쁜 것이고 빨리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원인, 그 문제들을 찾아내 해결해서 다시 또 높은 성장률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막연한 조급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저성장이라는 현상이 그동안 너무도 열심히 노력하며 커다란 성장을 이루어 온 것에 대한 마치 트로피 같은 증거라는 인식입니다. 때문에 저성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할 시간에 이제는 양적인 성장의 폭으로 경제나 그 사회의 성공을 측정할 게 아니라 보다 질적인 면으로 관심을 돌려 이미 필요한 것을 거의 다 갖게 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더 높은 성장률이 아닌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이룩한 그동안의 성장에서 더 많은 만족과 행복을 뽑아내고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고민이자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의 전환은 비단 경제를 바라보는 것에서 뿐만이 아닌 전 세계에서 문맹률은 가장 낮고 대학 졸업생 비율은 압도적으로 가장 높으며 세계 1위의 노동시간과 공부시간 그 외 치열한 자기개발 과외 노력과 활동에 1분 1초를 아껴가며 그렇게 더 높은 성장을 위해 마치 삶과 전쟁을 하듯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현대인들에게도 필요한 작은 관점의 전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ana